세탁을 하다가 잘못 딸리다 가지고 물세탁에 딸리다 가서 실컷 바지가 광택이 다 잃어보고 문제가 되잖아요. 양복 상의는 또 드라이했어. 바지는 물 빨아야 하고 해가지고 서로 형태가 달라졌을 때 색깔을 광택이 나게 올려줘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국내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죠. 요게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한 가지 제품으로 가지고 쓸 수 있는 용도가 한 5가지 돼요. 그걸 다 가르쳐 드리면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여기 공부하고 오지 않는 분들은 제가 이거를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하면 한 가지 용도마다 다 별도로 붙여놔야 돼요. 똑같은 제품을 자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보세요. 가죽 제품 있죠. 가죽 토끼털 물에 빨아가 딱딱하게 굳은 거 있죠. 토끼털 풉니다. 이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합성피어 합성피어이 뭡니까? 내자죠. 내자가 딱딱하게 굳는 거 피는 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모가 바짝 주는 거 있죠. 줄고 딱 경화되는 거 그걸 또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컷 광택 죽은 거 살릴 수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때까지 공부 좀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수성 색소 회복제 지금 먹죠? 이게 수성 색소 회복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물을 20배 섞고 뿌리면은 올라와요. 하지만 물을 20배 섞는 거예요. 물을 20배 섞으니까 이 꼴은 뭡니까? 염료를 섞을 수 있죠. 수성 색소 회복제가 좋은 이유가 뭡니까? 염료를 섞어서 만약에 본색이 청색이 까졌다. 그러면 청색을 한 방울 넣어서 같이 뿌려주면 색깔이 빨리 올라오죠. 다나카 선생님이 색소회복제 만든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랬죠. 일본에서 디비고 해가 찾아낸 게 이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여러분들 잘 아는 회사예요. 에비스입니다. 에비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비스. 여러분들 쓰는 에비스 실리콘,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사비돌이 뭐 에비스에서 나오는 거 많잖아요. 그 에비스 회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여기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용도에 따라서 다 활용을 하면 돼요. 이 한 가지 제품으로 5가지가 되니까. 하지만은 판매가 되어 나갈 때는 2가지로 나갑니다. 여러분들한테 나갈 때는 이 그대로 나갈 거예요. 통은 아닙니다. 이 통대로 들어오면 이 통값이 너무 비싸서 안 돼요. 안에 들어있는 물건만 우리나라 통에다가 넣어서 그대로 오늘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응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은 요거를 별도로 따질 거예요. 가죽 경화된 경화회복제, 그다음에 색소회복제, 이런 거다 별도로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또 헷갈리지 마시고 똑같은 제품 요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지 마시고.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그래서 손해인 거예요. 한 가지만 사서 5가지를 할 수 있는데 5가지를 다 사야 돼요. 공부 안 하시는 분들. 그래서 요 제품을 정식으로 수입해가지고 이제 팔 거예요. 지금 요번에 샘플만 한 번 가져왔어요. 요거를 여기서 놓고, 요런 제품들은 들어오게 되면 먼저 여기서 시술을 다 할 거예요. 시술도 해보고 그런 옷이 있으면 다 해보고 나서 입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가져왔는데, 요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 가격은. 이제 오늘부터 한번 써볼 거예요. 그리고 드라이 클리닝하고 건조할 때 정전기 나서 문제가 많죠. 그래서 바운스를 쓰죠. 바운스를 쓰다 보면 바운스 얼룩이 생기죠. 옷에 묻으면은 바운스를 쓸 때 보면 꼭 어디 망에 넣어서 지금 넣고 있죠. 안 넣으면 바로 되면 옷에 얼룩이 생기고, 그리고 냄새도 쾌쾌하게 나고, 그 몇 번 쓰다 보면 옷에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는 게 찬성 좀 많이 있죠. 찬성 요거는 절대 얼룩 안 생깁니다. 바로 넣어도 얼룩이 안 생겨요. 그리고 무향입니다. 무향. 향이 안 나요. 그럼 왜 무향이라 해야 되느냐? 사람마다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향이 있어요. 향수도 여러 가지가 있다시피. 그런데 일괄적으로 똑같은 향을 해주게 되면 싫어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줄 때 항상 무향으로 해야 돼요. 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향이 없는 걸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참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바운스 있죠. 바운스는 원래 용도를 아셔야 돼요. 용도는 물 세탁할 때 유연제입니다. 그게 미국에서 사용할 때 물 세탁기 옷 넣고 마지막 헹굴 때 그거 하나 떼가지고 넣는 거예요. 같이 세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따지면은. 그래서 유연 성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기름기가 있어도 상관이 없죠. 풀려서
상관이 없다고 유연성있게 하니까 그게 바로 바운스입니다. 드라이 클리닝 건조할 때 쓰는 거는 바운스가 아닙니다. 원래 바운스가 아니고 이런 찬스 같은 이런 걸 써요. 찬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정전기 있죠. 정전기. 여러분들 정전기 때문에 지금 쓰죠. 바운스하고 찬스하고 지금 찬스 많이 쓰고 있죠. 제가 얘기 안 해도 옛날에 바운스 쓰시는 분이 지금 찬스 쓰고 있는 분 있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한 얘기가 틀렸어요. 얼룩 같은 거 생겨 안 생겨요? 아직 안 생겨요. 좀 더 써봐야 돼. 그리고 이게 또 도락박스처럼 생긴 거 있죠. 이거는 판매원 아니에요. 판매원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정보를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고 처리 중에서 안 된 사고 처리가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슨 사고 처리냐면은 베이지색 바지를 세탁을 했는데 물 세탁을 하는데 세제를 알칼리 세제를 형광증백제가 들어있는 세제 있죠. 여러분들 쓰는 알칼리 세제는 다 형광증백제 다 들어있어요. 그 형광증백제가 옷에 묻었어요. 세탁하다가. 물론 세탁하기 전에 완전히 세제를 녹여서 넣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옷 넣고 세제 한 숟갈 떨어 놓고 그냥 수준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광증백제가 베이지색 바지에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내에서는 표가 안 납니다. 바깥에 딱 나가면 얼룩덜룩합니다. 그러면 그걸 형광증백제를 없애줘야 돼요. 형광증백제를 없애주는 게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형광증백을 올릴 수는 있죠, 그죠? 형광증백제를 이용해서. 근데 형광증백제가 묻었을 때 흰색은 형광증백제가 묻으면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흰색은 전부 다 형광증백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베이지색이나 색깔 있는 옷들은 형광증백제가 묻으면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게 탈형광제입니다. 탈형광제. 형광제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형광제 위에다가 염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사로 돌린다 하는 거예요. 원사. 우리가 원단은 있죠. 원단. 모든 원단은 처음에 원단은 색깔이 뭡니까? 흰색입니까? 모든 원단의 기본. 전부 다 누런 겁니다. 맞죠? 옥양목입니다. 광목을 탈색을 시켜놓고 표백을 해놓은 게 옥양목이죠. 흰색이죠. 그죠? 그러면 흰색으로 됐던 거를 다시 원사로 돌리는 게 요거예요. 원사로 돌리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왜 갖다 놓냐면은 여러분들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사고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거 할 때 쓰려고 한 건데 이게 가격이 장난 아니에요. 판매를 할 수 없는 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거 한 통에 30만 원. 30만 원인데 여러분들이 살 필요 없는 거 이거 사고 안 치면 필요 없는 건데 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품들은 여기에 비치해놓고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으니까 이런 사고 나니까 그 다이아몬드 가니까 약품이 있더라. 그때는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다이아몬드 크림 연구회에 오시면은 덕이 많이 되는 게 있습니다. 굳이 염색약을 여러분들이 다 사야 된다든지 뭐 염색 기술을 다 배워야 된다든지 그런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오면은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여기 오면 대한민국에 없는 게 다 있어요. 일본에도 없는 게 여기 있어요. 일본에 없는 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여기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다나카 선생님이 왕발 아닙니까? 일본에서 왕발이죠. 다나카 선생님이 부슥부슥 다니면서 좋은 거랑 하면 좋은 건 다 모아요. 모으고 본인이 쓰고 있고 또 한국 지구에 가져옵니다. 판매용이 아니고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덕이 여러분들한테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러 오시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그 실습을 한번 해보니까 문제가 좀 생겼어요. 문제도 생기고 우왕좌왕하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주부터는 패턴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어떻게 바꿀 거냐 하면은 뭐겠어요? 우리나라에 노래방이 어디서 돌았습니까? 일본에서 돌았죠. 가라오케 일본에서 돌아서 지금 우리나라에 완전히 돈 많이 벌고 있죠. 일본에 여러분들도 이번에 연수를 가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 가면은 뭐가 우리나라하고 다른가 아이템이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한국에 최초로 내가 지금 이거를 지금 가져와서 퍼뜨리려고. 맞아, 꽃을 담을게. 빠진거가 아니고 뭐냐면 기름 있죠. 기름이 우리가 쓰는 세탁기름 기름이 냄새가 나고 기름이 썩죠.
여러분들 물하고 섞이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산화가 된다는 거죠. 산화. 그러면 산화가 안 되고 산화되는 게 다시 원상복귀도 되고 하면 어때요? 좋죠. 그리고 저 치킨집 있죠. 치킨집. 치킨집에 기름이 보통 쓰다 보면 어느 정도 쓰면 버리죠. 그 기름이 안 섞고 계속 되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이게 보면은 요거는 다음 달에 선생님 오시면 선생님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건 제가 얘기해 놓으니까. 이게 전기가 통해요. 이게 반도체에 쓰는 건데 활성지탄 하는 거예요. 활성지탄 하는 건데 요거를 1리터에 그러니까 1리터당 하나. 그러니까 물이든 기름이든 액체에 1리터당 하나씩 해서 넣어놓게 되면은 산화가 안 돼요. 기름도 산화가 안 되고 물도 산화가 안 되고. 그럼 180개를 넣어야 그렇게. 야, 머리 좋다. 그리고 지금 요거를 보면은 25개가 들어있어요. 25개 들어 이렇게 딱 센터로 딱 되어있는데 요거를 튀김 있죠. 튀김하는 집에 딱 넣게 되면은 기름이 산화도 안 되고 기름이 우리 튀김 딱 넣으면 어때요? 탁 튀죠. 이거 딱 넣고 하면은 기름이 안 튄답니다. 하나도. 기름이 안 튀니까 주위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보면은 그 데프라집 많죠. 일본은 그 튀김집 많아요. 튀김집에 요걸 딱 넣어놓게 되면은 기름도 안 섞고 시큼해지지도 안 하고 튀지도 안 하고 다 되면 이게 왜 얘기하냐면 우리 세탁에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세탁에 응용시킨 거예요. 세탁소에 응용시킨 건데 세탁 기름 속에 기름 탱크 속에 요거를 한 개 1리터 했으니까 한 드럼 같은 건 180개죠. 180개를 이런 식으로 크게 만들어 가지고 담가 놓는데 이거는 평생 쓰는 거예요. 깨지지도 안 하고 뭐 수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 쓰는 거예요. 평생 담가 놓게 되면은 기름이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필터 가는 거 있죠.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번 간다. 그러면 1년 가면 1년. 그리고 기름이 필터를 딱 꺼내보면 무게가 지금 꺼냈을 때 필터 무게가 10kg 같으면 요거 딱 쓰면은 필터 무게가 5kg랍니다. 뭐 차이가 없어 나는 거. 그리고 기름이 더러워진 거 냄새 나는 거 있죠. 냄새 나는 거. 쿰쿰한 냄새 나는 거. 그 냄새도 다 잡고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일본에 지금 현재 실험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실험하는 건 제가 못 믿을 사람이 실험해서는 믿질 않아요. 근데 일본 다이아몬드 클리닝 연구의 해운 가게에서 지금 현재 1년간을 쓰고 있대요. 1년간을 쓰고 있는데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나카 선생님도 얘기하고 여기 사진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필터를 1년 동안 안 갈았답니다. 일본은 보통 한 2개월에 한 번씩 갈거든요. 1년 동안 필터를 안 갈고 해도 기름 깨끗하고 기름 냄새 안 나고 그렇다. 필터 가격에서 세이브되고 기름 세이브되고 좋잖아요. 문제지 그죠? 그게 문제야. 나도 항상 그게 궁금했는데 이거 그대로 얘기할게요. 이거는 부가가치가 있는 없지는 나중에 따져보면 될 거니까 요거 한 알에 2,000행 이거는 저희한테 공급해주는 가격 같아요. 내가 보니까 2,000행에 사니까 저는 개포동에 온 사람입니다. 이름은 송주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년동 부지개에서 있습니다. 김형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포에서 일하고 있는 최정환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님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왔는데 좀 배워가지고 지금 세탁소 오픈하려고 해서 도움이 될까 하는 거. 그리고 또 처음 오신 분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구 농림동에서 세탁소 운영하고 있는 문명식입니다. 오늘은 보니까 전부 강남에서 나오셨네. 또 지난번에 오셨다가 또 우리 넉실이 사모님 모시고 오신 조카분들 인사하세요. 집사람하고 같이 왔어요. 같이 오신 분 오늘 또 한번 하세요. 또 여러분 다
겁니까? 세탁소에서 세탁소하는 도움이 더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세탁소 하는 사람이지 식당 하는 사람 오진 않잖아요. 그 세탁소 하는 사람이란 말 빼고 어느 세탁소다. 이게 다음에 그 집이구나. 그러죠. 지난달에는 방송 관계 때문에 촬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실제 나오지도 않았고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그죠? 이따 보면 또 여러 가지 방송사에서도 많이 오고 취재도 많이 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 반장님들 제가 지금 쭉 하는 얘기들은 반장님들이 잘 들으시고 여기에 준해가지고 오늘 실습을 하겠습니다.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거는 항상 그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옷을 3개씩 가지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3개씩 가지고 오신 분. 그럼 안 가져오신 분, 옷 한 개도 안 가져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안 가져오신 분.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은 뒤에서 보세요. 일단 옷을 보시고 자기 옷을 안 가져오면 실습 못합니다. 이제 옷을 다 가져와야 되니까. 오늘 안 가져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뒤에서 쭉 하는 거를 다 보세요. 보시고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정확하게 볼 것이면 정확하게 배우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미국에서 오신 분은 세탁소를 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아니 이거는 내는데요. 얼룩된 거 이제. 이제 하시려고요? 나중에 그런 상담을 저하고 좀 많이 해보세요. 미국 관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에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어서 물론 미국 오셨으니까 더 잘 알겠지만은. 그리고요. 예. 이게 지금 겨울에 제가 소개를 오셨거든요. 어느 분이요? 제가 예. 아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 미국에서도 이 약품을 살 수가 있는지. 그건 우리 소장님이 올 연말 되면 미국에 들어갈 겁니다. 미국에서 세탁소 하실 거니까 그때 하시면서 이 약품을 취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만약 필요하시면은 항공으로 택배로 보내야죠. 그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기술을 가르쳐 주는 곳이 없을 겁니다. 미국에는 이런 방식이 없어요. 우리 신부장이 지작년에 미국을 갔다 왔거든요. 가서 가나다 선생님과 같이 세미나도 하고 왔어요. 뉴저지에서 하고 왔는데 미국은 아직까지 멀었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금방 쓴다 생각하지 모르지만 미국 세탁 기술은 기계화하고 딱 룰 정해진 대로 하는 거지. 다나카 선생님처럼 이렇게 아주 그런 방식이 없어요. 한국도 아직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하고 있는 거고 하니까 배워놓으시면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웨트 클리닝을 지금 미국은 거의 웨트 클리닝 쪽으로 갑니다. 웨트 클리닝 쪽으로 가니까 웨트 클리닝을 여기서 완벽하게 배우시면 제일 좋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박소영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형님이 세탁소를 하고 있습니다. 세탁소를 하고 계신데 이런 걸 전혀 얘기하면 전혀 몰라요. 여기서 배워가 들어가면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따라오지 못해요. 자, 교육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드라이 클리닝, 오늘 크게 드라이 클리닝, 웨트 클리닝, 보공 가공, 얼룩배기, 표백제 종류 이렇게 큰 단락으로 5가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짧게 할 겁니다. 길게 하지 않고. 그러면 먼저 드라이에서는 여러분들이 드라이 쇼프가 뭐냐 아니면 필터가 뭐냐 그거만 완벽하게 아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드라이에서도. 하지만 골치 아프게 지금 오늘 다 얘기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책을 보시고 인터넷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오늘은 제가 굵직굵직하게 얘기할 거니까 꼬리 들으시고 그 드라이 클리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드라이 쇼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 세탁에서 세제 없이 세탁이 안 되죠. 마찬가지 드라이 클리닝에서도 드라이 쇼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보면은 지금까지 드라이 쇼프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거의 지금은 한 70%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처음 이 업을 하고 할 때는 90% 안 쓰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라이 쇼프를 쓰는데 그래도 사용하시는 분이 한 30%밖에 안 됩니다. 안 쓰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드라이 쇼프를 잘 사용해 줌으로써 드라이로서도 물 세탁에 가깝도록 뺄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드라이 클리닝을 여러분들이 드라이 클리닝 장점이 뭡니까? 빠른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죠. 세탁을 해서 다림질도 빨리 할 수 있고 드라이 한 옷과 물 세탁을 한 옷의 차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속도 차이입니다. 그럼 드라이 클리닝에서 깨끗한 옷들은 가능하나 물에 빨 필요가 없습니다.
드라이를 딱 하면 됩니다. 드라이를 하는데 이왕이면 세제를 알고 드라이 셔프를 알고 셔프 하니까 사람들이 전처리만 생각한다. 전처리는 우리가 앱을 빨리 하는 게 있죠. 물세탁에서는 앱을 빨리 하고 손 빨리 하는 거. 거기 전처리 때 재워주는 거지. 기름통 전체에다가 드라이 셔프를 차지를 시켜놔야 됩니다. 그거는 세계적으로 1%에서 2% 모든 드라이 셔프들은 1%에서 2%를 기름통에 차지를 시켜놔야 된다. 전처리에서 넣는 거는 셔프 아닙니다. 그건 셔프는 아니고 전처리 개념이고 프리스파팅 개념이고 기름통 속에 1%에서 2% 셔프를 차지를 시켜놔야지 항상 옷을 넣어도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이 셔프가 하는 용도 중에 첫째는 오염 제거죠. 두 번째는 정전기 방지입니다. 정전기 방지하니까 여러분들이 정전기 때문에 폭발하고 불날까 싶어서 정전기 하는 생각하는데 실제 그거 아닙니다. 화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다가 정전기 때문에 불나지는 않습니다. 건조기에서 불이 나는 거지 세탁기에서 불 안 납니다. 그러면 드라이에서 왜 정전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로 의류가 마찰을 하다 보면은 정전기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면은 우리가 세탁하는 이유가 옷에서 오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오물이 빠져나와 있을 때 정전기가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그러면 금속옷을 빨았는데 꺼냈을 때 보면은 금속옷에 힘부 프라이가 많이 묻어 있는 거지. 있다. 옷에 정전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다. 금속옷을 빨았을 때 바로 표가 납니다. 그게 바로 정전기 방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본이 드라이 셔프의 기본이 얼룩 빼기는 전체 오염 제거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정전기 방지도 기본입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해주기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오염 제거 쪽으로는. 자, 드라이 셔프가 가지고 있는 힘 중에서 오염 제거하는 힘, 그 다음에 오염을 제거를 했어요. 옷에서 방리를 시켰어요. 떨어뜨렸는데 정전기 때문에 역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역오염이. 떨어져 나왔던 더러운 것들이 기름 속에서 돌다가 옷으로 다시 부착이 된단 말이에요. 정전기 방지가 안 되면. 그래서 드라이 셔프는 두 가지 목적으로 전체 써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드라이 셔프를 사용하지 않고 세탁을 하다 보면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요즘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축축하죠? 습기가 많죠? 그럼 옷이 어떻습니까? 수분을 머금어요, 안 머금어요? 수분을 머금고 있다고. 그러면은 장마철에는 여러분들이 드라이를 바로 할 게 아니고 건조기 옷을 한번 넣어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건조를 하고 난 다음에 드라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은 용지 관리로 해서 그래요. 지금 만약에 옷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데 드라이기 넣었어요. 넣었는데 세탁을 했어요. 드라이 셔프가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 이 수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분이 옷에서 떨어지지 않고 옷이 머금고 있어요. 수분이 있는 상태로 세탁을 하다 보니까 더러운 오염이 옷에 부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 셔프는 항상 오염이 옷에 붙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수분이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갔는데 썩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항균 작용을 하는 거예요. 썩지 않도록 재오염 방지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드라이 셔프예요. 이런 드라이 셔프를 사용하지 않고 세탁하면은 물 세탁할 때 세제를 넣지 않고 세탁하는 거 똑같아요. 이래서 기본적인 방식은 그렇고, 여기서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다이아몬드 클리닝 연구에서는 드라이 클리닝에서도 다른 방식을 하나 더 하고 있어요. 가동 세탁, 빠지 세탁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빠지 세탁은 뭐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사용하는 드라이 클리닝 기계 세탁 방식은 샤워식 세탁 방식입니다. 샤워식. 맞죠? 위에서 기름 떨어지고 밑으로 빠지고 계속 샤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빠지 세탁하는 것은 가동 세탁하는 겁니다. 가동 세탁. 기름을 올려가지고 세제를 넣고, 자, 예를 들어서 기름 탱크에 1%에서 2% 셔프가 차지되어 있죠. 차지되어 있는데 거의 1%, 2%보다 만약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가 셔프가 들어가면 어때요? 그거 때가 달라겠죠? 그러면 기름 탱크에다 그 셔프를 다 타놓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셔프가 많으면 때가 잘 나갈 것 같으면 아예 기름 한 개 넣지 말고 셔프만 다 넣어가 세탁하면 때 잘 나갈까 합니까?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적당하게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빠지 세탁이라는 것은 기름이 흘러내리지 않게 가동 세탁을 해서 한 5분 정도 돌려주는 거예요. 5분에서 10분 정도. 그때 할 때 방식은 셔프가 두 가지 셔프가 있습니다. 차지 셔프가 있고, 차지 셔프라고 하는 기름 탱크에 전체 타놓는 것을 차지 셔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젝션 쇼프. 그때 넣어주는 걸 인젝션 쇼프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지를 시켜놓지 않고 인젝션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은 칸세노 하는 게 있죠. 칸세노 하는 제품이 인젝션 쇼프입니다. 저거는 차지 쇼프 아닙니다. 타놓으면 안 돼요. 그때 필요할 때 여름철에 땀이 많이 나죠. 양복이라든지 실크 브라우스 땀이 배어 있어요. 황민된 거 아닙니다. 황민되기 전까지 옷에 묻어있는 거 입고 입는 과정에서 땀이 묻어있다. 그 땀은 기름에서 안 빠집니다. 물빨래 안 하고는 안 빠집니다. 하지만은 칸세노라 하는 제품을 빠지 세탁을 하게 되면은 땀 성분이 빠집니다. 고로 염분이 녹는다는 거예요. 땀은 주성분이 뭡니까? 땀, 소금이죠. 염분이 녹아요.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드라이 클리닝에서 땀얼룩 제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땀얼룩 제거라는 건 뭐냐면 한번 보세요. 음식물을 보세요. 쏟았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는 소금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다 들어있죠. 드라이 했을 때 보면은 소금이 얼룩이 안 지는 이유가 그 소금기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소금기가. 그러면 칸세노를 넣어가지고 돌리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염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얼룩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지를 시킬 것이냐, 차지 쇼프를 넣어서 할 것이냐, 차지는 기본적으로 해놓고 항상 기름 탱크 속에 차지 쇼프를 넣어놔야 돼요. 차지 쇼프를 넣지 않고 인젝션 쓰면은 옷이 이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카논디가 보면은 그겁니다. 차지 쇼프입니다. 그런데 저 차지 쇼프를 사용하지 않고 나는 인젝션 쇼프인 칸세노만 가지고 땀 얼룩만 빼고 싶다 해서 넣었는데 다 빠지느냐? 안 빠집니다. 항상 궁합이 맞아야 돼요. 1%에서 2% 차지를 시켜놓고 인젝션 써줘야 돼요. 그러면 드라이에서도 물 세탁하게 부른가게 물 세탁만큼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 세탁에서 100% 빠질 것 같으면 기름에서는 80% 쇼프를 써줌으로써 80% 빠지는 거예요. 쇼프를 안 써주면 30%밖에 안 빠집니다. 모든 얼룩은. 드라이에서 얼룩 제거는 30%, 쇼프를 쓰지 않고는 30%밖에 안 됩니다. 쇼프를 사용해주면 차지 쇼프 사용했을 때 한 60%, 그 다음에 차지 쇼프 쓰고 인젝션 쇼프가 썼을 때 80%.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에서도 다 빠질 수 있는 것 같으면 굳이 물 세탁을 할 필요 없죠. 드라이가 빠르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안 빠지는 것들은 물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그 물 세탁을 한다는 건 바로 이제 웨트 클리닝을 하는 건데 웨트 클리닝 좀 이따 얘기할 거니까. 자, 드라이 쇼프는 이렇게 차지 쇼프와 인젝션 쇼프 이 두 가지를 겸용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오염 제거, 정전기 방지, 그 다음에 기름 섞는 거, 항균 작용 이 세 가지를 한다. 요것만 머릿속에 크게 가지고 계세요. 구시구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는 A를 거기에 첨가하면요. 소매 겨드랑이 까마고 물 들은 거 있죠. 예. 그것까지 다. 그거는 저처리 방식에서 해줘. 아니 그냥 기계 넣고 차지로 해도 돼. 근데 차지로 하면 나가.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가르쳐줘서 했더니 잘 나가요. 그래요. 사모님도 지난주에 질문이 와가지고 그 방식을 해라고 이제 다 뺐다고. 드라이에서 물 들은 거 빠진단 말이죠. 네. 그것도 좋은 방식. 타카론 A를 넣어서. 네. 그러니까 손님이 입다가 겨드랑이에 땀 차고 다른 옷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그걸 물 세탁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가. 근데 타카론 A를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면요. 기름이 탁해집니다. 기름이 탁해져요. 그러니까 칸세오하고 사건을 다시 섞어서 기름. 종이컵 있잖아요. 거기에다 다시 섞어서 그냥 거기다 넣고서 그냥 부는 거. 그럼 제일 낫겠죠. 그럼 이 쇼프를 입는 것은요. 이 나라라 보면 괜찮은데 지금 해수에 달려 있으니까 이게 해수에 다시 끼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쇼프 성분이 같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해수기는 100% 기름만 조사합니다. 우리가 쓰는 솔벤트 기름 있죠. 이 솔벤트 기름도 석유의 5호입니다. 요거는 용제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세척력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 첨가제를 넣어놨어요. 새기름에는. 그런데 이걸 회수를 하게 되면은 그 성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수대에서 나온 기름 한 말과 여러분들이 새기름 사는 한 말과 보충을 하잖아요. 그죠? 기름탱크 보충할 때 드라이 쇼프를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회수대가 나온 거는 회수되지 않고 새기름 있죠. 새기름 한 말 넣을 때는 종이컵으로 한 컵만 같이 넣어주면 돼요. 쇼프를. 하는데 정유대가 나온 기름 있죠. 그거는 순수한 기름밖에 없어요. 그때는 2컵을 넣어줘야 돼요. 그 기름은 쇼프를 배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 해야지 성능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기아가 되가 날아가 봅니다. 그냥 다 날아가 봅니다. 기아 돼서. 쇼프 해수기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해수기 쓸 때 해수된 기름은 반드시 쇼프를 2배를 넣는다. 그리고 회수된 기름 여러분들 이제 해수기 많이 쓰니까 얘기를 할게요. 회수된 기름 잘못 이렇게 되면은 기름 썩어서 나중에 냄새 나서 기계 바꿔야 돼요. 배별해야 돼요. 기계는. 왜 그러냐 하면은 회수대가 나오면은 회수는 기름만 회수되는 게 아닙니다. 물하고 같이 회수됩니다. 그러면 유수분리기가 달려있어도 유수분리기 청소를 안 해주면은 어느 정도 시점 되면 물하고 기름하고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모르는데 한두 달 지나고 나면은 기름 딱 받아가지고 비커에다가 딱 회수된 기름을 비커에 딱 부어가지고 딱 놔놔보세요. 그러면 청이 딱 생길 거예요. 밑에 있는 거는 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수기에서 나오는 호수를 바로 기름땡에다 갖다 박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무식한 짓입니다. 그러면은 기름땡에 물반 고기반이에요. 물반 고기반. 물반 기름반. 알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수대에서 나오는 별도로 받아가지고 청분리가 분명히 됩니다. 그냥. 여러분은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걸 못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기름통 속에 들어가면은 기름만 버리는 게 아니고 쇠 있죠, 쇠. 쇠도 부식을 하고 그 냄새, 꼬리한 냄새 있죠. 그 냄새가 쇠에 고착이 돼요. 그러면 기름을 바꿔도 냄새가 안 없어집니다. 골착거든요. 회수된 거잖아. 제가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회수기, 옆에 있는 저 야마모토 회수기 있죠. 저 회수기를 한 10년 전에 제가 섬에서 무식하게 그냥 호수를 바로 기름에 박아놨어요. 드라이기에다 박아놓고. 나는 그 기기병가 바꿨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기름 바꾸고 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필터. 필터에 대해 저도 요번에 가서 놀라운 걸 배웠어요. 여러분들 필터 성능이 좋다 안 좋다 뭐로 판단합니까? 기름이 오랫동안 색깔이 맑았냐, 그리고 수명이 기냐 안 기냐 그 차이는 뭐죠? 제가 일본에서 들어온 필터 중에서 아오이 필터가 제일 좋다고 내가 일본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아오이 모른대. 왜 모르는가 모르니까 한국에서는 아오이를 수입했으니까 일본 필터를 아는데 일본에서는 아오이가 그렇게 유명한 업체가 아니랍니다. 일본 필터는 다 좋답니다. 왜 좋으냐? 필터가 좋고 나쁘고는 메이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어 놓은 방식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가 있다. 일본도 옛날에는 필터가 별로 안 좋았답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필터를 가실 때 필터를 어떤 걸 사야 되느냐 한번 보세요. 저는 아오이 필터가 일본 필터니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 이 필터입니다. 그 다음에 필터입니다. 자, 내가 두 개를 그렸어요. 그림을 두 개를 그려놨어요. 차이점 아시는 거? 차이점 아시는 거? 카본 이런 거 다 빼고 이거와 이거 차이점. 자, 한번 보세요. 요거는 요 좁죠? 이거는 넓죠? 그랬을 때 필터라 하는 걸 쫙 폈을 때 길이를 한번 보세요. 길이가 긴 게 좋습니까? 좀 짧은 게 좋아요? 그렇죠? 아오이 필터는 길이가 넓어요. 폭이 넓고 국산이다 보면 좁아요. 이 종이 양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해요? 걸리는 역할이 어때요? 그렇죠? 수명도 길고 찌꺼기도 잘 걸리고. 앞으로 필터 구입하실 때는 이게 넓은 거 같은 340인데도 보면은 이거 폭이 달라요. 그거 마찬가지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요거는 제가 지금 필터 종이를 얘기했죠. 그리고 카본 한번 봅시다. 카본 필터를 샀을 때 무게가 가벼운 게 좋아요, 무거운 게 좋아요? 여러분 생각에 무거운 게 좋다 생각합니까? 가벼운 게 좋다 생각합니까? 필터는 가벼운 게 좋아요. 무거운 거는 목탄이에요. 목탄이고, 그 다음에 가벼운 거는 보면은 그 참나무 종류 있죠. 그리고 야자수나무 이쪽으로 해요. 그리고
카본에 안에 들어있는 카본 입자 있죠, 입자 보면 구멍이 우리가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미세하게 작은 구멍이 있어요. 앞전에 요즘은 그게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세사목 하는 거 알죠? 세사목. 그 필터 이어주고 빼가지고 가서 다음에 재생해가지고 주고 하는 거 있죠. 카본은 재생하면 국내에 지금 다니는 지금 하는 카본으로 보면 싼 거 있죠. 물건을 모르면 돈 많이 주면 좋은 거예요. 산 거는 다 보면 다 재생입니다. 카본은 재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불질러 보면 다 타봅니다. 요 입자 속에 들어있던 먼지나 때 있죠. 불질러 보면 다 없습니다. 그럼 구멍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일 때 그 카본이 싼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 나오는 필터도 보면은 전부 다 일본 걸 다 써놨어요. 한국말 쓰는 거 별로 없어요. 전부 일본 걸 써놨어요. 여기 가면 광주에 가면요, 그 필터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그거 가보면은 전부 이 세대가 전부 일본말로 이 세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일산에다 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왕 쓰는 거, 이 폭 넓고, 종이폭 넓고, 가벼운 거 사가지고 쓰시면 돼요. 굳이 아오이 안 찾아도 돼요. 그리고 카본이 이왕이면은 이런 걸 하세요. 340 필터인데도 안에 카본 들어있는 거 말고 비닐 다 있죠. 비닐 다 있고 구멍 뚫린 거 있죠. 카본을 내가 넣을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 필터 따로 사고 카본도 좋은 거, 좋으니까 카본 그런 거 사시면 돼요. 얼마 안 합니다. 사가지고 내가 부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게 제일 믿을 수 있어요. 굳이 일체형된 거. 그리고 여러분들 카본 정도는 여러분들 가셔야 돼요. 재료상들이 있죠. 재료상이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게 필터 뼈하는 거 돈이 제일 많이 남아요. 여러분들한테 옷걸이 비닐 팔러 오죠. 옷걸이 비닐 그 돈 안 됩니다. 한마디로 딱 깨놓고 이거. 옷걸이 한 박스 팔면은 600원에서 1000원 남아요. 한 박스 팔면은. 그 다음에 기름 한 말 팔면은 한 1,500원 정도 남고. 그거 팔려고 여러분들 오는 거 아닙니다. 이게 사오죠. 어차피 기름 쓰고 옷걸이 쓰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필터 갈아야 되잖아. 필터 갈 때 그때 돈 좀 버는 그 사람. 그 사람도 돈 버는 거지 내가 뭐라 하면 안 되지만 그때 돈을 버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직접 필터 정도는 갈 수 있을 정도 능력이 돼야 돼. 필터 가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필터에 있는 기름 밑으로 다 빼내고, 그죠? 필터 빼내고 청소하고 기름때가 청소하면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필터는 본인들이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필터를 별도로 구매해가지고 좋은 거. 그리고 종이도 있죠. 종이도 보면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노랗게 된 종이는 별로 안 좋아요. 붉은 빛을 띠는 종이가 좋아요. 붉은 빛을 띠는 종이는 항균 처리가 다 돼 있어요. 노란 종이 있는데 그 노란 종이는 어디에 쓰느냐면 자동차 에어컨이랍니다. 그게. 자동차 에어컨이나 쓰는 데 쓰는 거고 우리 세탁소용을 쓰는 데는 막 붉은색을 띠는 거 있죠.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돈 매년 3만 원씩 내고 교육받았으면 그만큼 또 값어치는 이런 데서 꼽아 가야 돼요. 저는 할 얘기 뭐 할 얘기 다 합니다. 어차피 가르치는 사람은 다 가르쳐야 돼요. 뭐는 숨기고 뭐는 가르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필터는 앞으로 쓸 때 종이 넓은 거. 저도 요번에 배웠어요. 뭐가 좋은 거 일본에 물어보니까 아오이가 좋지 않냐. 이게 아오이 그 일본에서 이름 모르는 거다. 일본은 일단 다 좋다. 좋고 나쁜 거는 종이 넓이다. 넓이냐 좁으냐에 따라서 그 차이지.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이제 아시겠죠? 새로운 거 하나 배웠죠? 네. 자, 그래 드라이클리는 그 필터, 쇼퍼 필터하고 차이고, 그 다음에 전처리는 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그 하실 때 전처리 만드는 액을 만드는 거 우리 반장님은 꼭 기억하셔가지고 전처리 좀 만들어서 전처리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그리고 웨트 클리닝. 자, 웨트 클리닝은 드라이 클리닝을 꼭 해야 될 옷인데 물에 들어가면 사고가 나는 옷이다. 하지만은 기름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때가 안 나갈 것이다. 그래서 하는 게 웨트 클리닝입니다. 물빨래하고 다릅니다. 일반으로 여기서 지금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일반 물빨래는 여러분들한테 교육 안 시킵니다. 그건 별도의 나중에 하는 게 있으니까. 여기 하는 거는 드라이 해야 될 옷을 물에 빠는 방법. 그게 웨트 클리닝입니다. 그 웨트 클리닝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공해고 의료에도 가장 좋고 그게 웨트 클리닝입니다. 그 웨트 클리닝의 최고 중요한 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웨트 클리닝할 때 주의해야 되죠. 운동. 둘째, 세제.
마무리. 그럼 여기 자, 웨트 클리닝은 물을 많이 잡아야 돼요. 물을. 옷이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물. 그러니까 우리 일반 빨래 할 때는 물을 저기 잡죠, 그죠? 저기 잡는데 웨트 클리닝은 가능하면은 물을 많이. 그리고 돌리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자, 운동을 하면은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아무리 좋은 세제, 아무리 좋은 세탁기를 쓰더라도 세탁기가 막 돌리면은 필드 현상이 생깁니다. 순모가 웨트 클리닝 하는 옷이 뭡니까? 순모 실크죠. 순모가 물속에 들어가서 막 돌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실이, 보풀이 다 생깁니다. 보풀이 생긴다는 거는 우리 머리카락 있죠? 머리카락도 일반 세수비누나 빨래비누로 머리 감아보세요. 거칠거칠하죠? 그게 필도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순모도 돌리면 안 돼요. 그럼 안 돌리고 때를 빼야 되는데 안 돌리고 때 빼는 세제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세탁의 방식은 세제 플러스 물, 그 다음에 운동 돌려줘야지 때가 빠지잖아요. 그런데 웨트 클리닝은 돌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안 돌리려면 때가 안 빠지는데 그러면 세제를 중요한 거예요. 세제가 안 돌리고도 때가 빠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웨트 클리닝은 찬물로 해야 된다 생각하실 때 그거 아닙니다. 웨트 클리닝의 가장 좋은 온도는 몇 도겠습니까? 36.5도입니다. 가장 좋은 온도가. 우리 사람의 체온 36.5도죠. 그거보다 한 1도 정도 높으면 가장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뜨신 물에다가 그 정도 되면 뜨신 물입니다. 뜨신 물에다가 순물을 담아놓게 되면 옷이 줄지 않느냐? 물론 줍니다. 세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줄고 안 줄고 차이가 납니다. 웨트 클리닝 전용 세제를 사용하게 되면 뜨신 물에 옷을 담아놔도 줍니까 안 줍니까 반장님? 물온도 몇 도까지 해봤습니까? 80도까지 올랐을 때 웨트 클리닝 전용 세제를 쓰면 수모가 안 줍니다. 그러면 물 온도가 뜨시면 어때요? 때가 어떻게 됩니까? 잘 빠집니다. 그냥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당하면 오라니까 가만히 남지 마시고 돌리지만 않으면 돼요.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웨트 클리닝은 누름 세탁이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눌러서 첨벙첨벙 누르면 저도 물 온도가 있죠. 그리고 세제도 이상 세균계를 써야 돼요. 수용성만 빼는 세제를 쓰면 안 됩니다. 유수성을 다 뺄 수 있는 이상 세균계를 써야 돼요. 그런 건 무슨 세제입니까? 솔루션이죠. 우리는 다이아몬드 클리닝 연구에서는 그래도 큰 메리트가 하나 있는 게 웨트 클리닝 세제가 진짜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제를 가지고 쓰는 방법을 응용만 잘하면 진짜 좋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무리 좋은 세제, 아무리 좋은 기계, 아무리 세탁 좋은 방법으로 빨았어요. 빨아도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마무리에서 마무리제를 잘 안 써주면은 자, 물 세탁을 해 옷이 기름에 세탁한 것도 아니고 옷이 어떻게 돼요? 광택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광택도 떨어지고 촉감도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마무리제를 잘 써줘야 돼요. 그럼 마무리제를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쓴다 생각합니다. 빳빳하게 힘을 줘야 될 옷은 풀기가 들어있는 걸 써야 되겠죠. 바로 태양이라는 걸 써주면 됩니다. 풀기가 있는 거다. 풀기가 들어있는 거. 그리고 부드러운 실크 어떻습니까? 실크는 부드럽게 해야 되죠. 똑같이 물에 빠른 옷이라도 힘을 줘야 될 옷은 마무리제에서 바로 태양이라는 제품을 써주면 힘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실크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하려면 에비스 실리콘을 써주면 되고 이렇게 딱 써주면 돼요. 그 쓰는 방법은 나중에 반장님이 얘기할 거예요.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줘야지 웨트 클리닝을 잘한다. 그리고 자, 물에 세탁을 하다 보면은 색상이 좀 바라는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마무리제에서 그걸 다 커버를 해줘요. 파르티앙 같은 경우에 검정 옷이나 빨간 옷을 물에 빨았다. 마무리에서 마무리제를 파르티앙을 쓰고 나면 색상이 선명해 살아나요. 색상이 올라옵니다. 마찬가지 에비스 실리콘도 마찬가지 색깔이 좀 살아납니다. 맞죠? 그런 거 여러분 못 느낍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마무리제를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림질 하실 때는 물에 빠른 옷을 스팀 다리면 잘 나옵니다. 된조끼가 제일 좋습니다. 된조끼로 다리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물 코스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다이아몬드 클리닝 연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웨트 클리닝하고 보건 가공 이 두 가지는 1년간 다니고 나서 보건 가공 웨트 클리닝은 박사가 돼 있어요. 박사가. 그러면 일명 뭡니까? 물 박사가 돼 있고 물 박사. 여러분들 드라이 클리닝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드라이 클리닝은 큰 기술 아닙니다. 그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근데 물 기술은 아무나 다 합니까? 못 합니다. 그 기술을 배워 여러분들 오신 거예요. 그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또 보세요. 물빨래만 하는 게 좋은 게 물빨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빨래를 하죠. 그러면은 거기에 보건 가공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보건 가공. 자, 여기에서 다른 게 보면은 웨트 클리닝은 세제, 마무리제. 보건 가공 틀린 게 뭡니까?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표백제가 다른 게요. 표백제. 여기는 표백제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지만은 보건 가공에서는 표백제가 들어가는데요. 자, 웨트 클리닝을 할 옷과 보건 가공을 할 옷은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웨트 클리닝은 묻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얼룩.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다가 얼룩이 묻었죠. 금방 묻었죠. 어제 안에 묻은 거죠. 그거는 보건 가공도 잘 필요가 없습니다. 표백제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 세제에서 다 빠져요. 그럼 웨트 클리닝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겨드랑이에 땀이 묻었다. 아니면 작년에 입고 이혼한 옷인데 올해 입으려고 보니까 색깔이 누렇게 변해 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웨트 클리닝만 해가 안 됩니다. 세제만 가지고 절대 안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표백제예요. 표백제. 표백제가 들어가지고 물의 온도를 약 40도 이상 올려야 돼요. 물의 온도와 표백제가 다르다. 그 나머지는 거의 같아요. 마무리하는 게 다 같아요. 그러면 봅시다. 양보 환불 기준 봅시다. 드라이 클리닝 했죠. 7,000원. 웨트 클리닝만 했어요. 15,000원. 보건 가공 했어요. 25,000원. 이렇게 3단계 요금이 되는 거예요. 단계별 요금을 여러분들 보고 해라 하니까 단계별 요금은 똑같은 옷을 나누고 똑같이 드라이 나누고 이건 보고 보시니까 얼마, 요거는 사놓으시니까 얼마. 이게 단계별 요금 아닙니다. 그건 손님한테 우롱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서 단계별 요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 드라이 클리닝만 한 건 7,000원, 아니면 6,000원, 여러분들 받은 가격 있죠? 웨트 클리닝 해주면 더블로 받아요, 더블. 그 좀 더블이 좀 심하다. 우리 동네는 좀 가니까. 그러면 여기 뭐 한 12,000원 정도. 어? 웨트 클리닝 12,000원 정도. 물에 빨아주는 건 더 받아야 돼요. 세제가 더 들어가고 기술이 들어가는데. 여기까지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세탁자가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기술이 들어가니까 기술료가 좀 붙는 거예요. 기술료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이 보건 가공은 부르는 게 금입니다. 부르는 게. 양복 상의 같은 거 신고 브라우저 하루에 5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여기 권호인 사장님이 작년에 왔습니까? 처음에. 작년에 처음에 사무실에 와서 옷을 또 가져와서 뭐 얘기하는데 내가 손님 보고 내 전화를 바꿔주더라고 직접. 근데 사무실에서 손님한테 전화를 바꿔주면서 하는데 5만원입니다 하는 얘기를 내보고 해락하더라고. 그래 5만원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볼 때 이거 5만원 주고 손님이 안 끊거든. 근데 내가 전화를 해서 112에서 5만원 바꿔드려야 되겠습니다 얘기하니까 손님이 예 해주세요. 거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지금 요금 잘 받잖아요. 저 동네가 잘 사는 동네 아닙니다. 사는 동네가. 뚝섬에 그 얼마 살아보야 얼마 잘 살겠어요. 강남보다 못 살아요. 하지만은 요금은 강남 뺨칩니다. 강남에서 보따리 들고 넘어갑니다. 다리 넘어서. 그건 뭐냐면 기술이 있으니까 소문나니까 가는 거예요. 양복 한 벌에 보험가공 만족했다. 어느 정도 받습니까? 최하로죠. 그 실크 브라우스 같은 거, 뭐 고급 같은 거 들어오면 더 받을 수 있고. 보통 15,000원, 2만원이에요. 점당. 여러분들 양복 한 벌에 5단계면 3,000원, 4,000원, 5,000원 받는다. 동네 사람들 옆집에서 얼마 받는다. 저 집에서 6,000원 받으니까 나도 6,000원 못 받는다. 그건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요금이다, 요거. 요거를 했을 때는 동네 수준 그대로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면 기술료가 추가되는 게 이거는 말하기 다른 거예요. 말하기 다른 거예요. 여기서 공부 시큰 해놔놓고도 가가지고 요금 못 받는 사람들 있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제 비싸다, 약품 비싸다 그런 소리 와서 하는 사람 뭐냐? 이 일을 해주면서 돈을 이거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바보짓을 하니까. 여기 있는 약품이나 세제는요. 이거 해라고 이 가격 받고 해라고 파는 약품 아닙니다. 여기에 주례가 이걸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드렸으면 이걸 해야지. 그래 요금을 더 받으라는 거예요. 돈을 더 받아야 재미있어 가지고 또 공부하러 오고 또 세제도 사고 약품도 사고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다 좋잖아요. 맞죠?
돈 벌자는 거잖아. 돈 벌자는 거 이거는 기술은. 뭐 이 학교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하고 뭐 매일 들고 보자고 하는 거 아니고 결국 여기서 공부하는 건 돈 벌자는 거. 그래서 요거 차이는 표백제 차이다. 자, 보건강의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백제, 제일 많이 쓰는 표백제. 다크고 하나뿐입니다. 다크고는 왜 다크고가 여러분 쓰고 있는 산수는 표백제하고 다른 점은 저온에 써야 된다. 제가 아까 양복을 80도까지 올려도 수모를 80도까지 올려도 문제없다. 옷은 줄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면 색상이 빠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찬물로 40도 정도는 뜨뜻합니다. 40도 뜨뜻하고 50도 뭡니까? 내 유행어 하나 만들었잖아. 그다음 60도는 앞뜨가 60도입니다. 온도계 없죠? 손 넣었을 때 뜨뜻하면 40도입니다. 손 넣어가지고 뜨겁다 50도. 손 넣자마자 앞뜨가 60도. 그거 딱 온도입니다.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더만 진미래가 따라서 하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온도계 없으면 그거로 다나카 선생님도 보면 온도계 안 써요. 손이 온도계랍니다. 여러분도 그거 아시고 그 온도대로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다크고는 요번 전시회를 계기로 해서 다크고라는 이름은 영원하게 사라집니다. 책에 다크고 쓰라는 것도 앞으로는 여러분은 다 이름 다 바꿔서 넣으시면 됩니다. 저 옆에 붙어 있죠? 황변 제거의 달입니다. 달인. 황변 제거의 달인. 자, 다크고 이름이 황변 제거의 달인으로 바뀝니다. 내용물은 똑같고 이름만 바뀝니다. 그래서 줄임말로 황달입니다. 황달.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건광고지 간단하게 얘기해서 요거는 시술하면서 내가 여기서 뜯어서 하다 봐야 나 아무것도 몰라요. 직접 하는 거 보시면 돼요. 얼룩배기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합시다. 얼룩배기는 항상 유성, 수성, 탄닌, 효소, 황달, 이염 요것이 제거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써야 될 게 유성입니다. 그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성과 수성을 분리를 이때까지는 유성얼룩, 수성얼룩을 분리해서 했어요. 항상 얼룩배기는 유성부터 지어야 돼요. 유성부터 지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 과학자들이 화공약품 하는 과학자들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이제 유성, 수성을 분리 안 하고 한 가지로 다 만드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그 여러분들 쓰는 거 스탱을 썼죠. 요번에 새롭게 이제 지금 처음 봤을 거예요. 스탱바이라고. 스탱바이라고 하는 게 스탱바이바이 이름이 스탱 얼룩 바이바이 하는 이인데 요거 스탱바이라고 합니다. 그 스탱바이가 새로 출시했으니까 한번 사용 좀 해보세요. 그리고 저거를 우리 금반장님 가져가서 써봤는데 어떻습니까? 카라 같은데 세우는 거 있잖아요. 예. 드라이 물빨래 하기 싫은 거. 예. 그런 거 저거 묻혀가지고 바로 씹어서 나오기. 그게 잘 나오고 그래요. 네. 일단 저 스탠바이는 새로운 신제품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물 세탁할 때 기름 같은 거 묻은 게 있잖아요. 그거 발라놓고 살짝 손으로 비벼가지고 스타팅 쏠 것도 없고 손으로 살짝 비벼서 바로 물에다 집어서 스탱하고 달라요. 스탱하고 스탠바이하고 서로 조금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시간 없으니까 이런 한 5분 안 남았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럼 수성, 탄닌, 효소, 황달 이렇게 순서에 입각해서 얼룩배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 편반장님 얼룩배기 할 때 스탱바이 한번 써보세요. 스탱바이도 써보고 스탱도 써보고 그 따라서 전부 다 쓰고 그리고 스파팅 장비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잘 배우셔야 돼요. 오늘 스파팅 하는 방법 새롭게 쭉 보시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시도하고 처음으로 지금 특허 상품입니다. 황변 제거기가 달려있어요. 황변 제거, 황변만 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별거 다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스파팅 가면 빨아당기는 거 말하잖아요. 이 불어올리는 거죠. 스팀을 불어올리면서 하는 거니까 오늘 한번 보세요.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이염제 얼룩배기는 별도의 시간 가져서 또 이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오늘 이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표백제 종류 요거는 얼룩배기 요거는 기본 요거지는 요 가격 속에 포함된 겁니다. 세탁요금 7,000원 받으면 얼룩배기 요거지는 기본 요금에 들어가줘야 돼요.
우리나라에 얼룩 빼기 하는 사람들이 일본 갔을 때, 아, 일본에는 얼룩 빼기 하는데 돈 받더라.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어느 선까지 돈을 받느냐? 일본에도 어느 선까지 돈을 받느냐? 기름 묻어 돌아가는 거, 자동차 기름 묻어 돌아가는 거 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간장 국물 묻어 돌아가는 거 돈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커피 묻어 돌아가는 거 돈 받느냐? 안 받아요. 피 묻은 거 안 받아요. 그 제도가 도와서 받는 거. 원래 요게 기본이고 여기에서 이제 이 작업이 더하면은 요금을 받는 거예요. 이 작업이. 일본에서 돈을 받는 거는 이 작업이라고 보면 돼요. 요 왜 그러냐면 얼룩배기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얼룩은 돈을 받지 못해요. 옆집 세탁소는 옆집 세탁소, 앞집 세탁소 다 돈 뺄 줄 아는데 그걸 돈 받으면 도둑이라고 하지. 아직 그래서 우리나라 수준은 요 정도까지는 무료, 요거는 유료, 요렇게 아직까지 돼. 근데 어느 정도 기술이 올라가 보잖아. 전체적인 기술이 올라가면 이것도 돈 못 받아요. 이제 이거 돼요. 그러면 표백제의 종류가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표백제 하면 제일 먼저 기억이 나는 게 락스가 제일 기억나죠. 근데 락스는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쓰지 마시고 표백제를 하면 사고 안 나고 가장 안전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표백제는 가장 안전한 표백제를 먼저 써야 돼요. 여기까지는 일반 얼룩 제거로 다 되는 겁니다. 일반 얼룩 제거제로 안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세제로도 안 빠지고 일반 약품으로도 안 빠지는 거. 그거는 뭐냐면 산화된 거. 묻은 지 오래된 거를 산화된 거라고 합니다. 묻은 지 오래된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죠. 우리가 사과를 딱 반을 잘라서 딱 나눠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죠. 똑같은 현상입니다. 음식물이 묻었을 때, 금방 묻었을 때는 표가 안 나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빼는 게 이제 표백제가 있는데, 그 표백제 중에서도 산화 표백제가 있고 환원 표백제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산화 표백제, 그 다음에 환원. 산화 표백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얼룩이 묻어서 음식물이나 오염물질이 묻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가 된 거.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식물 또는 분비물, 사람 몸에서 나온 분비물, 이런 게 시간이 지났을 때 빼는 거는 산화 표백제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산화 표백제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산소계 표백제, 다크고, 황단, 이런 것들이 산화 표백제라고 합니다. 표백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락스도 갖다 대고 하이드로를 갖다 대고 이러는데 뭐 어디에다가 하이드로를 대고 어디에다가 락스를 대고 어디에다가 산소계 표백제를 대지 구분을 못해요. 오늘은 제가 딱 두 가지만 얘기할 거니까 산화된 거는 음식물 또는 분비물이 묻어서 오래된 것들은 산소계 표백제. 이거 뭐야? 브리지스타. 요거는 뜨거운 물 필요 없어요. 싹 발라주고 물만 싹 대도 노랗게 된 게 오래된 게 없어져. 실크 브라우스나 양복 같은 거 좋겠죠. 요겁니다. 얼룩 빼기 할 때 요거 써주면 돈 받아야 돼요. 요거는 산화 표백제. 환원 표백제는 봅시다. 뭔가 환원 표백제는 염색물이 묻었을 때, 색상이 묻었을 때, 같이 혼합 세탁을 하다가 색깔이 빠져서 묻었잖아요. 그죠? 물론 이염 제거제로 서리쇼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서리쇼프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환원 표백제가 있는데 환원 표백제는 유색과 무색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요 유색은 컬러 스트리파. 자, 컬러 스트리파는 뜨신 물이 뜨거운 스팀 필요 없어요. 그냥 요걸 살살 바르면은 색상이 싹 묻어도 색상이 없어져요. 온도를 안 줘도 돼요. 그런데 무색, 흰색입니다. 흰색, 그죠? 흰색은 레주런. 요거, 레주런. 환원 표백제는 요 크게 두 가지만 딱 하면 돼요. 컬러 스트리파. 색깔 있는 꽃에, 색깔 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파란색에 빨간물이 들었다. 아니면 파란색에 흰물이 들었다. 그럴 때 색깔 있는 옷에는 컬러 스트리파. 색깔이 없는 흰색에
검정물이 묻었다, 빨간물이 묻었다. 매주는 색상입니다. 색상. 여기다 내놓고 음식물이 묻어서 오래돼가 노랗게 되는 이거 갖다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가립니다. 잘 아셔야 돼요. 사람 몸에서 나온 땀이라든지 피라든지 분비물, 음식물이 묻어서 오래된 것들은 이거 절대 안 가집니다. 이거 갖다 대면 안 됩니다. 괜히 탈색만 되고 사고칩니다. 분비물이 묻었을 때는 브레지스톤, 산소기 표백제, 환원 표백제, 산화 표백제, 그리고 요거는 환원 표백제, 염색이 묻었을 때 이렇게 딱 구분을 분명히 하세요. 요 두 가지만 확실히 해주면 사고 안 칩니다. 괜히 땀을 너무 대놔놓고 이 칼라 레주는 이거 잘 나가니까 대는 거예요. 땀은 안 나옵니다. 노란 거 절대 안 가집니다. 그거는 요걸 떼야 됩니다. 요 크게 요렇게 얼룩배기에서 가장 어려운 게 표백제 사용하는 거예요. 표백제.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쓰는 락스, 그 다음에 하이드로, 물론 그것도 사용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이제 그거는 또 공부하시다 보면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하지만은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요 표백제를 쓰더라도 그 용도에 맞게 딱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그래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표백제 어렵지 않죠? 분명히 짚어주세요. 편반장님 알았죠? 개념을 확실하게 딱 잡고 얘기를 해드리라고.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그 요 뒷집에 보면은 샤브샤브 칼국수 볶음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샤브샤브 묻고 그 다음에 국수, 칼국수 묻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밥 볶아서 줍니다. 그 앞집에는 지난주에 먹어봤잖아요. 맛없죠. 맛없는 건 둘째치고 이어서 앞에 푸친합니다. 못 들어오게. 자기네 땅이라고. 여기 오니까 이제 독도는 우리 땅 가다가 땅 사막이 되는 거죠. 요 앞에 못 들어오게 같이 땅을 미워서 갈 필요 없어요. 나는 한 줄에 이쪽 한 줄에 이쪽 하려 했더만 굳이 그래 할 필요 없이 이 집이 맛있어요. 돈도 싸요. 저 6,500원이에요. 6,000원. 세 가지 준비했어요. 6,000원. 그래서 오늘부터 점심은 저쪽으로 해놨으니까 식사하고 바로 오후에 이제 그 실습도 할 겁니다. 자, 식사하러 왔습니다.